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7일 정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대법관은 흔히 신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대법관의 확정 판결이 그냥 집행이 되어버립니다. 사형 선고를 하면 사형이 집행되고 풀어주면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신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으로 오를 때까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아주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존재가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사이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아마 일생일대의 모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있는 권순일 대법관은 양심적이고 용감한 판사였어요. 그런 생각을 갖게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거의 지금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13명 중에 11명이 징용공 배상에 찬성을 했고 2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한 사람이 바로 권순일, 조재현 두 대법관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이 법리가 아주 당당합니다.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이미 끝난 것인데 이걸 반일 종족주의적 시각으로 그리고 아주 좁은 역사관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바람에 또 무슨 혹자는 건국하는 심정으로 재판을 했다는 사람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아주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상의 국제적 약속,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 청구권 협정 같은 건데 그것을 무시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문명국가로 볼 수 있느냐 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대한민국 입장을 편드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래도 소수 의견을 요새는 반대 의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반대 의견을 남김으로써 그래도 양심은 아직 살아있다 하는 증거는 남겼습니다. 그때 그 부분 반대 의견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징용공입니다. 원고들이 일본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송으로서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와 다른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권 협정의 적용 범위 및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원심이 근거로 삼은 환송 판결의 청구권 협정에 관한 견해 역시 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청구권 협정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고 거기에 적혀 있는 이 징용공 배상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간의 이 분쟁, 재산 분쟁 같은 것은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 이후에는 소송으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문장이 너무나 명확하므로 이걸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의 양력을 제가 한번 봤어요. 대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콜롬비아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법원 법학 박사입니다. 학자이기도 하죠. 1980년에 제22회 사법시험 합격했습니다. 85년에 서울형사지법 판사, 9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6년 2월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7년 2월 대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08년 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0년 2월에서 2011년 1월 사이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2014년 대법관, 2017년 12월부터는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가 퇴임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 모범 사례입니다. 이분의 경력을 보면은 모든 단계의 이 판사직을 다 거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분의 성함 이름이 어떻게 나왔느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6명 명단에 권순일이란 이름이 적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제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저에 대한 의혹은 곧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의 경력, 특히 대법관을 지낸 분이면은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 안 되죠. 먼저 자신이 밝혀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들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근 반세기 동안 국가에 봉사를 했고, 그리고 국가로부터 그만한 혜택을 받은 분입니다. 그럼 공직자 아닙니까? 지금도 공직자죠. 그렇다면 공직자의 행동 윤리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순일 씨는 어제 오후에는 또 다른 모독을 당했습니다. 권순일 씨가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닌 것은 범죄가 아니라 라고 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치적으로 살려주었잖아요. 무죄를 받도록 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재명 측에서 권순일을 국힘 오적이라고, 국민의힘의 편에 선 오적이라고 하면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권순일 씨는 더 내려갈 바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권순일 씨가 한 인간으로서, 한 공직자로서 해야 될 결단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양심선언이 아닙니다. 양심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 자기가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선언이 아니고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밝히는 겁니다. 사실관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으로부터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영향력 행사가 있었느냐, 청탁을 받았느냐, 평소에 잘 안다는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자가 1년 남짓한 기간에 9번이나 권순일 대법관을 만났다고 기록에 나오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으면서 무슨 일을 했고, 언론에는 뭐 별로 한 일 없다고 그러고, 화천대유 측에서는 열심히 일했다고 그러고, 뭐 송전탑인가 뭔가 그 지하화 사업에 많이 자문을 해줬다고 그러고, 돈을 준 사람은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 돈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아닌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그 진실을 말함으로써 권순일 대법관은 지금까지 본인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그 실수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의 공동체에 끼쳤던 것을 훨씬 상쇄하고도 덮을 만한 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봉사일 수가 있습니다. 권순일 씨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이번 이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 파헤쳐지고 거기서 공직에 취임해서는 안 될 사람이 공직에 취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마지막 애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그 정의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식으로
자기가 정의고 자기가 진실이다. 사실을 거기다가 구겨 넣겠다고 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농락되었다는 평을 받고 여성을 만치면은 되겠습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의 용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